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예전에 모 연예인이 했던 말인데 허허. 이런 말을 하는 연예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홍순민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5시쯤 네. 이 남산 3호 터널에서 100m 떨어진 갓길에서 세워진 차량 안에서 이 가수 길 씨가 발견이 됩니다. 네. 경찰은 바로 이제 길 씨를 깨워서 음주 측정을 하는데 네.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65%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실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자 길 씨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사과문을 게시를 하는데 네. 그 사과문을 보면 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 대리기사님 기다리던 중 뭐 차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과문을 게시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있죠. 알고 보니까 분명 이 차를 세워둔 곳은 술집이 아니라 이 터미널, 터널 입구에서 발견이 된 건데 남산 3호 터널 입구.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길가에서 발견된 거예요. 네. 이 말은 즉슨 이 차를 스스로 술에 취한 뒤 술집에서 터널까지 운전대를 직접 잡았다는 것을 네.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는 거죠. 하하, 그러네요. 이에 대해서 이제 네티즌들은 아무래도 네. 이 길 씨가 이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난이 더 거세지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 얘기는 뭐 잠시 뒤에 해볼게요. 네. 네티즌 얘기는 잠시 뒤에 이제 저희가 뭐 이 아이템 마무리하면서 짚어볼 텐데 글쎄요, 이거를요 어디까지 믿으라는 얘기요? 아니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걸 아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요? 술을 먹고 대리기사님 기다리는 중에 차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고요?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했지만요, 염 교수님. 네. 아니 어느 운전자가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는데 남산 3호 터널 앞에서 차에 앉아서 깜빡 잠이 든 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음주 수치가 0.1을 넘었습니다. 0.1을 넘으면 이제 만취 상태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있던 데가 대리기사를 부른다면 정상적으로 술집 앞에서 부르는 게 정상이고 네. 그 남산 3호 터널 앞에서 대리기사를 불렀다. 이 부분은 이제 SNS로 좀 시인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음주운전은 사실상 시인하긴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것이죠. 아하. 왜냐하면 현장에서 발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후에 이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법적 공방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음주운전을 했으나 난 실제로 뭐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약간 변명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런 말 있잖아. 이장패천. 아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단 말 있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더더욱 지금 이 가수 길 씨가 뭐 노래 실력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또 비난을 받냐? 이게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네. 지난 2014년 5월에 이 가수 길 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그때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어요? 네. 아하. 그런데 그 다음에 2015년이 광복 70주년이었잖아요. 아하. 그래서 대규모 특별 사면이 있었는데 아하. 그때 면허 취소 처분을 사면을 받고 아하. 동시에 이제 주요 자신이 나오던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면서 네. 반성하는 듯 했죠. 네. 하지만 이제 올해 6월 다시 이런 음주운전이 적발이 돼서 아마 네. 팬들이 좀 실망하시는 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모 연예인 관련 그 사건 할 때 뭐든지 반성하는 거 할 때 이 말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뭐 절대, 뭐 다시는 그런 극단적인 용어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2014년 5월 당시에 길 씨가 뭐라 그랬냐면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 신중하게 처신하겠다는 사람이 이래요. 손 변호사님, 네. 어디까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가수 길 씨를? 글쎄요, 봐줄 수가 없죠. 왜냐면은, 뭐, 가수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간에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응당한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행위 자체가 지금,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범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당연한 이치겠죠. 게다가, 이제 면허 관련해서도, 당연히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이고요. 네. 또한 두 번째라는 점 역시 참고가 될 겁니다. 네. 따라서 뭐 아무리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네. 그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네. 법 집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정하고 공평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아무리 그 대중에게 용서를 구하고 저렇게 그 사과한다 하더라도 네. 법 집행에 있어가지고 특혜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좀 이른바 좀 봐주는 행위들은 당연히
없을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가수 길씨의 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지금 장관하겠다는 사람들은 예전에 음주운전 가지고는 다 봐주게 하고 왜 힘없는 연예인 갖고만 그러냐. 물론 길씨에 대해서만 이런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고요. 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예인도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거는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길씨를 사랑하는 팬분들에게도 이건 배신 행위입니다. 처음에 했을 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처신 잘했다고 했는데 또 두 번째 걸려요. 그리고 그 사과하는 것도 변명,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변명에 급급했잖아요. 최명기 원장님, 당시에는 혹시 요렇게만 말하면 좀 벗어날 거야. 그런 심리였을까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음주운전이 됐건 뭐가 됐건 충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네. 다시는 안 하겠다고 얘기할 때도 진심이고요. 아하. 그리고 그거를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진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애초부터 거짓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술이 있어요. 아하.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 취하고 만취가 돼도 음주운전을 안 하잖아요. 두 번째로 거기에 더해져야 되는 건 이게 충동성이 있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술과 충동성이 만나게 되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결국 음주운전을 안 하기 위해서는 술은 마시지만 평소에 술은 마시지만 내가 음주운전을 안 해야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길씨는 앞으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술을 끊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보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진짜 이게 중요하고 본인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차를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세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본인의 충동성을 다 이렇게 유지하면서 술만 안 먹는다는 안 되기 네. 때문에 충동성 자체를 평소에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하. 방향을 갖다 새로 잡지 않는 한 네. 사과할 때는 비록 진심으로 사과하더라도 네. 나중에 그거를 어기게 되는 게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배제할 수 네. 없어요. 손 변호사님.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마약 사범들의 재범률보다 높다 이런 얘기 있어요. 진짜 그런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네네. 네, 경찰청, 대검 그리고 식약처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그래, 자료가 있어요. 네, 네. 자료를 보시면요. 일단 네. 그 음주운전의 재범 퍼센티지. 네. 즉, 한 번 음주운전로 적발되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사람들만 볼 때 이게 무려 44.4%라고 합니다. 숫자도 의미가 444예요. 네, 또 공교롭게도, 네. 또 매년 이제 그 올라가는 추세죠. 네, 올라가면 또 진짜, 네. 네. 또 마약 사범들 보면은 또 굉장히 좀 더욱더 비교가 가능할 텐데요. 네. 이제 그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아하. 게다가 약간이나마 좀 이제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률이 오히려 마약 사범 재범률보다 더 높다라고 네. 하는 뭐 상식적으로 참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네.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하. 그 정도로 음주운전에 있어서 경각심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네. 아니면 처벌 수위가 낮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음주운전이 마약보다 중독성이 더 많고 네. 피할 수 없는 일이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마약 사범보다 재범률이 그러니까요. 높다는 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앞서 이제 뭐 저희가 그 네티즌들의 반응을 좀 본다고 했잖아요. 물론 팬분들 입장에서는 뭐 막무가내로 길씨를 응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없다고 그러면 단정 못하니까요. 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술 파장하기 전에 대리 부르고 자리에 일어난 습관. 이거 좋은 말씀이에요. 뭐냐? 운전에 가다가 대리기사를 기다렸다고 그게 핑계냐? 길 정말 좋은 가수였는데 또 이런 사건을 처벌받기를 바란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또 이제 관심은 예전에도 한번 그 음주운전 처음 나왔을 때 그 네. 무한도전인가 잘 나가는 프로그램에 막 하차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예계 복귀가 가능할까? 여기 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2014년에 처음 음주운전이 걸렸을 때 사실 무한도전도 저도 굉장히 즐겨보는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이기 네. 때문에 길씨가 하차한다 했을 때 그 진정성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아하, 네. 두 번 실수를 저지르니까 과연 세 번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누리꾼들의 의견을 보니까 이 사과문에도 누리꾼들 굉장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길 개인적인 활동을 포함해서 또 길이 소속된 힙합 듀오 그룹 이 리쌍에 대한 부정적 의견까지 있다고 아이고, 해서 네.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 뭐든지요.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진정성 뭐 말로 하는 사과는 필요가 없어요. 행동이 우선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요. 번지르르한 사과하지 않아도 이 팬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나 이 국민분들이 이제 좀 진심으로 사과를 했나 뉘우쳤나 보구나 이렇게 여기실 거예요.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정말 처절하게 뉘우치기 바랍니다.